저는 EBS 직장 어린이집 만 4, 5세 담임교사 전아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도전하는 우리 진짜 서 있는 공룡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들의 놀이 과정과 그 놀이 과정을 통해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반 어린이들은 지난 4월부터 유토를 활용한 공룡 만들기 놀이를 즐겨 해왔습니다. 다른 교실과 마찬가지로 저희 반 안에서는 이렇게 그림자 놀이, 팽이 놀이, 직조 놀이, 케이블카 놀이 등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모두 소중하고 이제 모두 소중하지만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 유토로 공룡 만들기에 조금 더 집중하여 들여다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어린이들이 선택했던 유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토는 정해진 놀이 방법이 없이 어린이들이 생각한 것을,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구조적인 놀잇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구조화된 놀잇감 중에서도 이 점토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재료입니다. 혹시 유토를 만져본 적이 있으실까요? 유토는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부드러워져서 수정이 용이하고 어린이들의 의도와 손길이 가장 잘 담기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용이한 만큼 입체 작품을 만들 때는 잘 고정이 되지 않아서 어린이들의 고민을 자극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 어린이들은 이런 성질을 지닌 유토로 어떻게 놀이를 했을까요? 이 사진과 같이 처음에는 내게 친숙한 것, 그리고 경험 안에서의 좋았던 것을 평균적으로 표상하기를 즐겼습니다. 자발적으로 놀이가 이루어졌지만 평면적이고 다소 단순한 형태의 표상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길어지다 보니 교사로서 점점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현장에 계신 모든 선생님과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조금 더 세심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격려하고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격려해 보는 것이 좋을지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 동료 교사들과 보육과정 협의를 통해 저의 고민을 나누었고, 협의 끝에 어린이들의 놀이를 인정하되, 어린이들의 놀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유토놀이 영역을 구성하여 의미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이들은 교사의 기대처럼 평면적인 것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구상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 네모난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됐어, 이제 한 발짝 나아갔다 라고 생각할 즈음 어린이들의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럼 나도 그만해야지. 이런 대화를 하며 만들던 것을 뭉그러뜨리고 다른 놀이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해보자라며 붙잡고 싶은 교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다른 놀이가 하고 싶었어? 교사의 물음에 어린이들은 이따 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몇 차례 더 반복되었습니다. 이따 한다는 어린이들이 과연 돌아왔을까요? 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어린이들의 유토는 정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따 다시 할 거면 잠시 올려두었다가 이따가 이어서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어린이들의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린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세우는 게 어려워서 정리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이들은 유토로 자유롭게 만들기 놀이를 즐겼지만 고정이 잘 안 된다는 문제를 직면하자 이를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외면은 유토 놀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색종이를 접을 때, 집조놀이를 할 때, 어린이들은 어려움을 마주하면 뭔가 되게 익숙한 것, 혹은 경험했던 놀이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마주하고 해결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린이에게는 경험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너무 어려운 것이나 생소한 것이 아닌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어린이들의 동기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공룡이었습니다. 한참 색종이로 공룡을 만들기를 즐기던 어린이들은 유토로도 공룡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입체적으로 만들기에 어려움을 보이면서 놀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공룡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다 보니 어린이들의 시도는 조금씩 이루어졌고 결국 이런 공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텅 비어져 있던 전시교구장에도 어린이들의 공룡이 하나 둘씩 채워져 갔는데요. 어느 날은 어린이들이 공룡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어? 라고 물으니 어린이들은 선생님 공룡이 다 누워 있어요. 제가 본 공룡은 다 서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의 말에 교구장을 보니 정말 대부분의 공룡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어린이들은 진짜 공룡처럼 만들고 싶다. 진짜 공룡은 조금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금해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진짜 공룡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어린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공룡이 뭐야? 라고 발문하니 어린이들은 책에 나온 것처럼 그런 공룡이요. 동생들이 보고, 아, 이 공룡이구나 알 수 있는 거요. 와 같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어린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바로 공룡은 다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어린이들은 더 나아가 책과 모형을 통해 경험한 진짜 공룡처럼 서 있는 공룡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서 있는 공룡처럼 만드는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두 개인 공룡이 보입니다. 바로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든 것인데요. 어떠신가요? 서 있었을까요? 이 공룡도 이전 사진과 마찬가지로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리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두 개의 다리를 모아서 하나의 기둥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잠깐 서 있고 난 후 다시 옆으로 쿵 하고 누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는 테이프를 가져와 붙여보았지만 유토는 기름이 있는 점토이기 때문에 테이프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유토의 점성을 활용하여 바닥과 꾹꾹 눌러서 연결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서 있는 공룡이 완성됩니다. 어린이는 세워졌다는 것에 뿌듯해하며 풀 먹는 공룡이다 라고 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푸- 공,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룡은 풀을 먹는 육식 공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워졌다는 것에 무척 뿌듯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어린이는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이 어린이는 다리가 4개인 트리케라톱스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몸통을 뒤집고 기다란 다리 네 개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어때 보이시나요? 네, 얇고 기다랬지요. 이렇게 세워보았지만 결국 다리는 구부러지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린이는 구부러진 다리를 보며 너무 길어서 그런가? 라고 하며 다리를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다리는 보다 짧고 굵어져서 진짜에 서 있는 공룡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공룡을 만들고는 뿌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섰어요! 라고 말이죠. 그 다음 어린이도 육식 공룡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초식 공룡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4개이지만 다리가 2개인 육식 공룡의 특성상 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만든 공룡을 보며 고민에 빠진 어린이입니다. 고민을 하던 어린이는 옆에 공룡을 만들던 또 다른 친구에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룡이 안 세워져. 어떻게 하지? 라고 하자 그 친구는 전에 누가 육식 공룡을 만들었었는데? 라고 하며 교사가 붙여둔 놀이 사진을 보러 갑니다. 이후 함께 사진을 보며 나름대로 힌트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공룡 사진 속에서 하나의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룡은 발바닥이 무척 컸던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아, 발바닥이 엄청 크네! 라고 하며 힌트를 얻은 이 어린이는 바닥에 닿는 면적이 더욱 커지도록 발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일에는 아쉽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공룡을 보며 고민한 끝에 어린이는 다리에 유토를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굵은 다리로 설 수 있는 공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룡을 세우기 위한 여러 실험을 통해 짧고 굵은 다리가 튼튼하다라는 가설을 입증한 어린이들이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공룡을 친구들에게 나누는 시간, 어린이들은 서 있는 공룡을 만들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보이면서도 다리가 너무 두껍다며 아쉬움을 보입니다. 근데 공룡은 이렇게 다리가 두껍지 않아요. 근데 얇게 하면 쓰러지는데 어떡하지? 어린이들은 서 있는 공룡에서 나아가 진짜 공룡처럼 몸통에 비해 큰 다리가 아니더라도, 굵은 다리가 아니더라도 서 있을 수 있는 공룡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또다시 이어갔습니다. 여기 이 두 어린이는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아시겠지만 이처럼 목이 굉장히 긴 공룡입니다. 만약에 굳는 다른 점토를 사용했다면 쉽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굳지 않는 그런 재료이다 보니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친구에게 고민을 나누었고 그 친구는 지난 놀이 경험을 나누고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잘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이 어린이는 교사에게 나뭇가지를 요청하였고 교사가 나뭇가지를 제공해주자 공룡의 목과 몸통, 다리, 꼬리에 나뭇가지를 넣어 뼈의 역할을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끝에 이렇게 커다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멋지게 얇은 다리로도 설 수 있는 공룡이 되었습니다. 두껍지 않고 얇은 다리로도 세워진 공룡. 어린이들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다양한 시도 끝에 얇은 다리로도 설 수 있는 진짜 공룡을 만든 어린이들은 무척 뿌듯해했고, 이 공룡은 교실 안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멋진 브라키오사우루스에 공룡을 만들던 다른 어린이들 또한 내가 만든 공룡에 뼈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또래와 협동하여 하나의 공룡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협동하여, 아, 이렇게 친구들과 협동하여 하나의 공룡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맞아, 우리 몸에도 뼈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달팽이처럼 기어 다녀야 할걸요? 라고 하며 나뭇가지의 역할을 이해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공룡을 만들어서였을까요?
어린이들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원인을 추론하고 가설을 세우며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끝에 이렇게 멋진 공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 보셨던 사진에서 더욱 성장한 어린이들의 손길이 잘 보이실까요? 지금은 유토의 환경적인 특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토는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부드러워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면적인 무늬나 조금 더 세심한 생김새를 표현할 때에는 라이트 테이블 위에 있는 따뜻한 유토를, 단단하게 세워야 할 때는 일반 책상에 있는 보다 차가운 유토를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유토놀이는 지난 4월부터 1월인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놀이의 가치를 교사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들은 당연히 염려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일 공룡을 만드는 건지, 공룡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염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놀이과정과 이로 인해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말씀드렸고,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의 놀이의 힘, 그리고 놀이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부모님들 또한 어린이들의 놀이를 격려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놀이를 교실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실 외 공간에도 공유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 패널을 제작하고 게시해두며 어린이들의 놀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놀이를 인정해주고 어린이집 동생들과 다른 교사 또한 외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 중 하나로는 어린이들의 놀이 흔적을 남겼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흥미와 놀이는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물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린이들의 놀이를 명령으로 잘 보존해 둔다면 언젠간 어린이들은 다시 되돌아보고 놀이하며 또 다른 배움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저희 반 어린이들의 유토놀이 영상 사진입니다. 현재는 유토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재료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붙지 않는 재료로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여서 이제 보육과정 협의를 끝에 시간이 지나면 굳고 그래도 이제 다른 점토보다 입자가 부드러운 청자토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자토를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으로 현재도 지금 공룡을 만들고 있는데요. 유토와는 다르게 빨리 굳고 갈라져 버린다는 문제를 마주하였지만 이제는 어린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원인을 추론한 원인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어린이들입니다. 이 공룡 만들기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어떤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단순히 만들기 능력만 성장했을까요? 물론 세우는 과정을 통해 힘과 균형과 같은 수학적 개념을 이제 놀이를 통해 경험해 볼 수 있었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가치롭지만, 저는 멋진 공룡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세운 것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어린이들의 용기와 주도성, 그 도전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잘 못해요. 저 이거 안 해봤어요. 라고 하며 외면하던 어린이들이 공룡 만들기 놀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놀이에서도 마주한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왜 그러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교사와 또래들에게 우리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나의 고민을 나누고 또래와 함께 고민하고 실험하며 함께 놀이의 가치 또한 느낄 수 있었던 놀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놀이가 단순한 즐거움만의 수단이 아닌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동료 교사들과 놀이의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하며 스스로 배워가는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전하는 어린이들의 놀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연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 두 개 정도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유토용으로 판매된 것은 아니었고, 일반 라이트 테이블로 이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유토도 이제 라이트 테이블 위에 올렸을 때 또 다른 이제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제 라이트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토가 춥고 이제 당연히 이제 추우면 유토가 좀 단단해지고 아이들이 이제 뭉쳐져 있으면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토 사용하기 전에 일단 손을 한번 씻고 사용하고 그 전에 교사가 유토를 책상에 쫙 얇게 줘서 이제 어린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토를 다 사용하면 저희 아스테이트지를 덮어서 이제 먼지가 잘 붙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좀 위생 관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지저분하다, 먼지가 많이 붙어 있다 싶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토가 많이 미끄럽고 손에 기름이 묻어서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이제 아이들은 저희 반 어린이들은 괜찮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제 물론 이제 손에 기름이 묻어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물론 모든 어린이들이 유토놀이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긴 시간 동안 놀이가 이루어지다 보니 또래의 놀이를 보고 한번 참여해보기도 하고 조금씩 만지면서 이제 점차 유토랑 친숙해졌고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아무래도 좀 만지다 보면 굉장히 굳지 않고 내가 만지는 대로 손길이 남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청결 문제는 아까 위에 질문과 혹시 동일해서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통에 넣어도 맞아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제 통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넣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네모난 저희 지점토 크기로 이렇게 덩어리 져서 제공을 해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유토의 그런 온도에 따른 특성을 조금 구분 차이를 느껴볼 수 있도록 라이트 테이블에도 유토를 제공해주고 이제 차가운 책상 위에도 이렇게 통에 담아서 제공을 해주었었는데 이제 라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기가 있다 보니 부드러워서 이제 어린이들이 조금 더 사용하기 수월했고 이제 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어리로 이제 보관을 해서 좀 딱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딱딱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부드러워져서 나중엔 아이들이 직접 뭔가 주물주물하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도 중요하지만 도전과 함께 수반되는 좌절에 대한 격려는 어떻게 하셨을지. 어,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결과에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좀 상호작용을 달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근데 뭔가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조금 더 격려해주고,
네, 뭔가 진짜 뭐 작게라도 좀 많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유튜브 채팅창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좀 질문은 없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 연수 이후라도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아이누리 포털에 네, Q&A에다가 그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가 좀 더 올라왔네요. 놀이 중에 혼합반으로 인해 겪으신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음, 네, 저희가 만 4, 5세 반 이제 혼합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임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7살 어린이들을 6살 때부터 이제 함께 지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작년에도 유토는 이제 몇 번 이제 지원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경험을 했던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올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만든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뭔가 어려움보다도 어, 아이들이 서로 되게 정보를 주고받고, 이제 자신의 노하우를, 그런 비법을 공유하고, 진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보고, 이런 과정을 함께 했던 것 같아서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료로 이렇게 놀이를 지속할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을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이 유토 놀이가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른 놀이에 흥미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놀이 영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놀이 영역을 정말 조금 계속 살려두었고, 뭔가 어린이들의 좀 시선에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이제 시선에 잘 보이게끔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하얀 색깔 파넬로 이제 유토 전시장을 만들어 주었었어요. 아이들의 조금 손길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근데 뭔가, 오히려 검정색으로 하면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정 색깔로 깔아 주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한 번 아이들이 돌아보더라고요. 뭔가 그런 것처럼 환경을 조금 변화해주고, 이제 어린이들의 것을 어떻게 되돌려주는지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다시 놀이를 이어가는 그런 네,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흙과 관련된 재료가 다양한데 유토를 선택한 이유는 촉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촉감도 있긴 한데, 유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굳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번 수정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제 유토를 선정한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창의적으로 놀이해볼 수 있고, 조금 정형화되지 않는 놀잇감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고민을 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험해봤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짧게라도 있었어가지고, 네, 유토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아마 생각나실 때마다 지금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혹시라도 이후에 혹시 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아이누리 포털 Q&A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 번째 강의 준비해 주신 전아람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 개의 연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연초부터 놀이사례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